반갑습니다. 예, 김정진입니다. 예, 바로 시작할게요, 2교시. 1번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런 문제는 그냥 벌릴 문제죠. 예. 일단 이상한 놈이요, 낸 놈이 통과. 2번 문제, 내집 문제인데 보시면은 일단 먼저 얘 먼저 설명드릴게요. 얘 먼저. 3번 먼저. 자, 3번에 보시면은 거기 기준인데 27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행가가 쭉 있는데 기본이 뭐다? 이게 150mm, 이게 150보다 얘가 짧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10개면은 75% 이상은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 연속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진계수는 0.5, 배관은 100도는 150mm, 그리고 행거. 이건 좀 외워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행가예요. 행가 우리 기준이 있죠. 얘는 좀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 우리가 배관하고 뭐 펌프하고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배관과 펌프. 큰 차이점. 최근에 얘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얘와 얘 차이점. 펌프는 우리가 얘도 보고 얘도 봅니다. 근데 배관은 뭐 한 봐요? 얘는 그냥 지진 하중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수평 지진 하중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얘는 안 보는 겁니다. 왜 얘만 봐요? 배관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중력이 잡아주고 내려오는 거는 행가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배관은 뭐다? 얘만 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행가 중요해요. 행가가. 얘가 아웃되면은 배관도 아웃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8페이지. 원칙은 뭐다? 우리는 수평만 보면 수평만. 근데 어떤 경우? 얘가 큰 경우는 이제 얘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 지진계수가 0.5를 초과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자, 이 각도가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이럴수록 우수한 거지. 예. 그래서 자 볼게요. 지진계수가 0.5를 초과하면서 이 각도가 45도 미만은 얘는 뭐다? 이제 얘도 봐야 돼. 수평도. 그 다음에 1 초과할 때는 60도 미만은 뭐다? 얘도 봐야 됩니다. 얘 좀 알아주세요. 원래 배관은 뭐다? 펌프는 얘를 두 개 다 보는데 배관은 뭐보다? 얘만 수평만. 근데 얘가 큰 경우는 얘는 그때 수직도 봐야 돼요. 우리 기준에. 그게 지금 28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자, 행거 기준. 우리 뭐 가지배관이 뭐 3.6 뭐지? 뭐 3.6 뭐 4.5 그거 있죠. 그 기준. 그 기준 좀 외워주십시오. 아마 다음 시험 문제는 행가 플러스 아마 얘가 나오지 않을까. 행가 해가지고 같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은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냥 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배관의 일단 뭐죠? 어떤 기본. 배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응력의 최소화. 이게 뭘 주는 거죠? 어떤 플렉시블 주는 거. 두 번째는 잡아주는 거지. 첫 번째 이게 뭡니까? 가지배관 고정장치. 얘는 말단의 헤드를 보호야. 이게 흔들리면서 이걸 자꾸 치니까. 유연성 주면서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말단 헤드 보호 하는데, 자, 우리가 응력의 최소화는 우리가 유연성 또는 이격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뭡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지진 분리 이음.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가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어디죠? 지진 분리 미만 세 군데. 첫 번째, 배관 연결. 우리 연결. 두 번째, 우리가 관통. 세 번째, 수직.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한 계층에서
여기와 여기는 설치하죠. 얘는 뭐예요? 0.6, 0.6. 근데 관통은 0.6, 0.3. 그러니까 그게 세 군데죠. 세 군데 하는데 이때 뭐 된다? 이 격도 가능한 거죠. 큰 기준이. 배관 내진 설계가 좀 어렵지. 어려운데 일단 먼저 얘를 좀 알고 있어야지. 큰 줄기.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잡아주는 거지. 잡아주는 거, 일단 잡아주는 거 관련해서 기준이 우리가 있죠. 오프셋. 오프셋. 얘가 뭐예요? 오프셋? 얘도 예상 문제인데 오프셋. 근데 참 뭔지는 알겠는데. 오프셋이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자, 일단 배관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다? 무조건 잡아주지. 기본은 몇 개예요? 기본은 횡방향 2개, 종방향 하나. 그게 원칙이지. 근데 6m 미만은 내신 공부 안 하시나? 1개, 1개. 근데 3.7 이하는 면제지. 그게 뭡니까? 이거죠, 오프셋. 기준. 얘도 좀 같이 그러니까 얘 나오면 기본이 뭐다? 위치가 여기. 잡아주는데 무조건 배관은 다 잡아줍니다. 근데 기본이 뭐다? 횡 2개, 종 하나예요. 원칙은. 근데 6m 미만은 하나하나. 3.7 미만은 면제. 그게 뭐다? 오프셋. 이 정도 봐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3번 문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엄청 많은 문제인데, 기본 문제인데 쓰면은 점수는 좀 안 나오는 문제죠.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A셋 그러면은 A셋하고 우리가 R셋이 있는데요. 일단 A셋 그러면 일단 뭐가 중요합니까? 정의가 뭐예요? 시간이니까. 정의가 어떤 시간인데 그럼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은 당연히 발화겠지. 끝점이 뭐죠? 끝점? 예? 플래시오버가 소방에서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쪽 원래는 원칙은 뭡니까? 얘가 뭐지? 사망. 원래 뭐지? 사망이지. 근데 소방에서는 사망보다는 이제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거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무력화예요. 얘하고 얘가 차이가 뭐죠? 사망과 무력화. 무력화는 FED가 0.8. 그렇죠. 사망은 우리가 할 때 기준이 뭐죠? 혹시 사망의 기준. 그걸 우리가 LC, 이게 뭐죠? 기준. LC50. 얘가 사망의 기준입니다. 근데 무력화는 이거의 몇 프로? 약 30%.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예요? ED, 이게 지금 뭐예요? ED. F가 뭡니까? 프랙션, 뭐예요? 분율. 얘가 약 얼마? 0.3일 때가 우리는 뭐죠? 끝점. 살아있어도. 그죠? 살아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얘는 좀 있으면 사망한다는 얘기지. 자, 무력화 0.3. 근데 얘도 좀 애매하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 알고 있는 인명안전 기준. 연기 높이, 온도, 농도. 예. ASS는 뭐다? 발화부터 끝점인데, 끝점이 일단 뭐다? 무력화. FED 0.3, 그 다음에 우리 기준. 얘는 좀 외워주셔야지. 기준인데, 자, 여기 볼게요. 이건 ASS인데, ASS terminology 뭐란다? 연기 유동 모델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은,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산재가 발생 안 하지. 왜? 다 도망가니까. 문제가 뭡니까? 밖에서 발생하죠. 뭐 때문에? 연기의 유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SS이 뭐다? 연기 유동 모델이에요. 화재가 났는데, 구획이 됐겠지. 되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여기 밖에, 여기에 어떤 지금 상태인지.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야. 근데 상태를 보는데 뭘 본다? 연기가 어떻게 유동하는지. 연기가 어떻게 유동하는지 보는데, 자, 이 유동할 때, 크게 인자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화재 특성.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가 그냥 소설을 쓰면은 당연히 연기 발생 양. 혹시 알고 있는 식 있으면은 파트너 식 0.188 pf에 뭐 이런 식 써주시고, 두 번째 어떤 이제 농도 뭐 그런 게 중요하겠지. 그다음에 건축 특성은 이제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계구부 크기 뭐 그러겠죠. 또 우리가요 연기 배울 때 이 연기의 특징이 뭐예요? 꼭 우리가 연기로 꼭 들어가는 표현. 우리가 재현설비 그러면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재현설비와 소화설비 차이점. 소화설비는요, 밖에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별로 관심이 없지. 근데 재현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외부 영향이지, 외부 영향. 바람 불거나 온도 따지면 얘가 변하지. 그게 지금 뭡니까? 이거지. 스택 에펙트, 윈드 에펙트. 얘를 꼭 고려해야 돼요.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ACC라는 게 뭐다? 한마디로 연기 유동 모델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자 크게, 화재 특성, 뭐 발생량, 농도 그런 게 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계급부 크기, 위치. 세 번째 뭐예요? 외부 영향. 똑같이 화재가 나도 이에 따라서 완전히 영향이 크게 변하지. 일단 이쪽 좀 봐주시고. 그래서 자, 여기서 화재 났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퀀텀. 혹시 들어보셨죠? 퀀텀. 퀀텀 프로그램이 이게 뭐예요? 예, 프로그램의 정의. 뭐 정의란 표현이 그런데 퀀텀 많이 들어봤는데 얘가요 어떤 공간에 압력이 증가했을 때 유체 유동을 보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서 지금 여기 압력이 증가되면은 유체가 유동하겠지. 그걸 보는 게 뭐다? 퀀텀 프로그램이야. 우리 소방에서 여기 압력이 올라가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가압하든지. 하나는 뭐예요? 화재. 두 가지 다 보는 게 뭐예요? 퀀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 시스템의 성능 보는 것도 퀀텀이고 에이스 보는 것도 퀀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중요하지. 시험 문제 계속 나오겠지. 가장 쉽잖아요. 여기 화재, 어떤 공간에 압력이 커졌을 때 유체가 어떻게 유동하는지. 화재 나면은 결국 이 얘기죠. 이 얘기.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셋. A셋은요, 우리가 A셋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R셋 그러면은, 얘 뭐가 중요합니까? R셋은. A셋은 끝점이 중요한데, R셋은 크게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하면은, 감지해가지고, 수신기로 보내면은, 경보 울리면은, 듣고 판단하고 준비한 시간.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피난 지연 시간을 부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제 이동 시간. 근데 일단 볼게요. 이동 시간. 만약에 이 공간에 화재가 났어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동 시간을. 저기서 여기 가는 시간? 맨 마지막 사람인데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가장 좁은데 통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과 시간.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 중에다 통과 시간이에요. 통과 시간. 최근 시험 문제 중에서 관람석에 뭐가 나왔죠? 통로폭과 통로 개수가 나왔지. 그게 왜 중요해? 그게 클수록 이 시간은 줄어들겠지. 그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소방에서 A셋하고 R셋 빼면은 아마 소방의 한 반은 공부할 게 없어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R셋이라는 게 뭐다? 피난 지연 시간하고 이동 시간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어떤 공간에서 가장 좁은 통과 시간으로. 그래서 관람석 그럴 때 나왔지. 이 폭은
넓어야 되고, 개수는 많아야 되고. 그 법은 좀 외워주십시오. 그 시험 문제는 또 나옵니다. 아니, 안 나와도 이거 나오면 하나 써주는 거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봐주시고. 뭐 이쪽 사실 할 얘기는, 사실 이 문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은 문제지. 뭐 소방에 어떻게 보면 뭐지, 다. 하나만 볼게요, 여기에서. 알셋이 우리가 뭐예요? 피난 모델. 근데 그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일단 뭐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밀도, 그 다음에 이동 능력, 그 다음에 거주 특성, 그 다음에 건축인데, 이 건축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계급의 이게 문의 폭 얘기인데, 거주 특성이 이게 뭡니까? 거주 특성. 이게 뭘까요? 거주 특성.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용 형태를, 이용 특성.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용 특성에서. 우리가 관심은 뭐죠? 뭔가 좀 안 좋은 거겠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우리가 안 좋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 별로 안 좋겠지. 근데 얘보다 더 나쁜 게 어디가 제일 안 좋아요? 우리 소방에서. 우리가 잠자는데. 이게, 특히 이게 수면. 이거 좀 없어 보인다. 수면. 이게 가장 안 좋은 데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면하는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때 쓰는 게 뭐죠? 우리가 저번 시험 문제 뭐 나왔습니까? 주거형인가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왔죠. 주거형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주거란 게 뭐예요? 주로 잠자는 데지. 뭐 아파트, 뭐 숙박시설, 뭐 병원. 자, 잠자면 문제가 뭐예요? 아까 봤던 어디 갔어? 얘가 길어지게, 즉, 잠자면요, 알셋이 엄청 증가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커지면은, 얘를 더 키워야 되겠지. 어떻게 키운다? 이 헤드. 그럼 이 헤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조기에 반응하고, 또 이런 방해 특징이 방해 특징이. 이런 공간은 주로 바닥을 적시지. 근데 방은 뭐가 중요해요? 바닥보다 벽 얘기. 이제 글로 가는 거지. 이거요, 엄청 중요한 문제, 주거요. 시작은 뭡니까? 잠자니까 문제가 뭐다? 알셋이 증가되더라. 그러면 에셋을 더 증가시켜야지. 이제 그런 쭉 가는 거죠. 할 얘기가 안 됐네. 시간 끌면 다시 혼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정도 봐주시고. 피난 계획 시 개선 방안. 참 문제가 애매하죠. 피난 계획 시, 지금 이게 뭐 쓰란 거예요? 개선형이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자는 얘기지. 그럼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전 거기 답을 보시면은, 없네. 거기 답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피난 계획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피난 계획. 원래 피난의 정의가 뭐예요? 피난의 정의. 근데 일단 모두 외부로 그쵸. 나가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 피난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만약에 병원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게 불가능하지. 밖으로 못 나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우리가 피난 계획 중에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 현위치 방어라고. 현위치 방어. 이 뜻은 뭡니까? 건물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건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건물 내부에 있는데 화재가 일로 만약에 오면은 큰일 나겠지.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설계를 아주 잘 해야 돼요. 잘. 더 세게. 그걸 우리가 소방적으로 이걸 뭐라 씁니까?
잘 설계하는 거. 좀 유식한 편으로. 성능주보다 혹시 심층가라고. 심층화 뭐죠? 심층화. 이것도 중요한 개념, 심층화. 얘 지금 뭐예요? 심층화가? 아는데 안 써지지. 다중방어. 심층화라는 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액티브도 하고 패시브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방어가 이제 여러 개 있지.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방어가 얘를 어떻게 하는가요? 서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예방, 완벽한 액티브, 완벽한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웃돼도 혼자 살아있으면은 안전한 거야. 이게 뭡니까? 심층화. 완벽한 예방, 완벽한 액티브, 완벽한 패시브. 설계를 잘 내야지. 그러니까 심층화인데 우리가 현위치 방어하는 대상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아파트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에 TV 보면은 그거 나오죠. 뭐 광고인가? 교육해가지고 뭐라 나옵니까? 화재 나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뭡니까? 이거 현시 방어.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병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이게 뭐죠? 교정시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얘 빼자고 그냥 빼고. 우리는 아파트와 병원의 특징이 뭡니까? 현위치 방어야. 그러니까 설계를 잘. 우리가 아파트만 볼게요. 아파트. 잘 하는 게 뭐다? 심층화인데 이게 아파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화재가 났는데 옆으로 화재가 안 퍼져. 근데 어디로 퍼져? 그쪽 위로 퍼지지. 한번 퍼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왜? 원래 사람이 피난 안 해야 되는데 퍼지면 아웃되는 거죠. 한 7, 8년 전에 영국에서 아파트 하나가 홀라당 탔었지. 그때도 방송에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전 세계 공용.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퍼지니까 아웃된 거지. 최근에 아파트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사법 문제에 보면은 창문을 우리가 방어하지. 어떻게 방어합니까? 창문에 헤드 설치하지. 예, 헤드 설치하고. 또는 뭡니까? 캔틸레버하고 스팬들을 키우는 거지.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액티브 또는 패시브지. 근데 아파트는 뭐라고요? 심층화라는 건 뭡니까? 심층화는 뭐예요? 완벽한 액티브, 완벽한 패시브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오어가 아니라 엔드로 해야 돼, 엔드로. 왜? 보통 화재 나면은 인명사고야. 반은 다 어딥니까? 아파트지. 창고에서 불나서 인명사고 날 일이 거의 없지. 근데 아파트는 다 인명사고죠. 왜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지, 엔드로. 좀 알고 계십시오. 이게 뭐다? 심층화. 심층화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더 보시면은, 화재 안전 기준에 이 심층화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 우리 가압 거기서 보는 원래 40파스칼인데, 그쵸? 스프링클러 설치되면은 12.5입니다. 왜 그래요? 스프링클러 있으면은 터지니까 압력이 안 올라가니까 좀 낮아도 되는데, 만약에 얘가 아웃되면은, 얘도 아웃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얘와 반대죠. 얘는 뭐라고요? 각각이 다 살아있는 거야. 독립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IPL, 혹시 있나? IPL. 혹시 IPL라고 있는다. IPL. 인디펜던트 프로텍션 레이어. 얘가 지금 뭡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살았으면 안전한 거죠. 안 들어보셨나? 아니면 나중에 볼 텐데. 저는 이 얘기. 우리가 피난 계획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보다 설계를 잘 하자. 봐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혼나겠는데? 사실은 저희 4번 문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시험 문제가 화염확산 경로, 방화벽, 찾으시는데, 자, 일단 얘 볼게요. 이 중에서 교재 보시면은 33페이지 나와 있는 33페이지 그 5번 있죠. 창문. 얘는 꼭 좀 외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창문. 특히 아파트의 창문. 이게 왜 중요하다? 우리가 아파트의 창문 방호가 왜 중요하다? 아파트는 현위치 방호니까. 저번 130 몇 회 NFPA 병원이 나왔어요. 병원이. 우리가 모르지.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일단 특징이 뭐다? 현위치 방호다. 근데, 병원은 어때요? 여기서 일로 이동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층간 이동 끝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기 이게 중요하지. 어떻게 구획할 건지. 뭐 그런 얘기지. 우리가 수치는 우리도 모르지. 그리고 저 이제 이것만 마지막으로 차원 시스템. 얘 지금 뭐예요? 이게 뭘까요? 차원 시스템. 좀 애매하지. 차원 시스템. 뭐 연기를 막는 거지.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이거지, 뭐지? 시스템. 그러니까 구획이 아니지. 구획이 아니라 뭐죠? 시스템. 좀 그래서 저는 차이언 시스템을 갖다가 저는 이걸 써야 된다. NFPA 92로. 예, 92.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자, 이쪽이 지금 NFPA 92입니다. 오늘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해. 자, 볼게요. 옛날 시험 문제 134회에 이게 나왔어요.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 설명하시오. 되게 문제가 애매하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물어본 거지 않을까. 크게 얘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기본은 뭡니까? 구획 플러스 차압이에요. 예. 구획 플러스 차압. 우리 말로 이게 뭡니까? 우리는 부속실 재현입니다. 그렇지. 가장 먼저 기본. 근데 문제가 구획이 어려운 곳이다. 구획이 좀 힘든 곳. 어려운 곳. 어디가 있습니까? 아트리움, 터널, 그리고 지하주차장. 그냥 구획이 어렵지. 여기는 어떻게 한다? 얘는 불어주고, 그 다음에 연기를 빼줍니다. 왜? 불어주니까 이게 쌓이니까. 얘는 뭐다? 불어주고 빼주는 건 어떤 공간? 구획이 안 되는 공간. 세 번째는,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먼저 한 덩어리. 기본. 구획 플러스 가압. 구획이 안 되는 건 뭐다? 불어주고 빼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얘예요. 가압 플러스 배출. 여기 보시면은, 자, 화재실은 뭡니까? 빼주고, 주인은 가압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얘가 뭐 샌드위치 가압 방식. 영어로는 존 스모크 컨트롤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럼 이거 보면서 어디 갔어? 임리탑이 아마 이거지 않을까? 가압 플러스 구획 플러스 가압. 구획이 힘든 데는 불어주고 빼주고. 세 번째는 화재실은 빼주고 주인은 가압하고. 지금 NFA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위주로, 이쪽 위주로. 최근 시험 문제가 이거 있죠. 132에 대규모 화재 공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역기류. 지금 얘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134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공간인데 이쪽 관련해가지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불어주는 겁니다. 근데 불어주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화재를 자꾸 불어주니까 뭔가 안 좋겠지. 그래서 만약에 불어주는데 핵심은 이게 악 영향이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속도를 제한합니다. 아니,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 보다, 야, 불어주는데 문제가 있으면 속도를 제한줘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트리움. 시험 문제였는데, 이 그림은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거요. 여기서 화재 났을 때 지금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이건데, 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세게 불면은, 얘가 문제가 발생하겠지. 근데 얘는 속도 제한이 있어. 얼마나 안중하지. 근데 이 짝은, 여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속도 제한이 없어요. 얘는 좀 알고 있어야지. 여기 보시면은, 적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 35페이지에, 역기류 속도가 커서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뭐다? 얘는 속도 제한이 있다.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때는 제한을 둬요. 이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식은 이제 외우시는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지하 주차장. 시험 문제 지금 계속 나오지. 지하 주차장. 뭡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배출 얘기만. 근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기류.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나면 문제가 뭡니까? 지하 주차장 화재가 나면 거기서 인명 피해는 별로 없지. 문제가 뭐예요? 연기가 올라와서 문제지.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연기가 일로 오는 거를 막는 거야. 어떻게 막느냐? 똑같이 그래서 불어주고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제한 그러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제한이에요? 화재 밖에 사람 보호지. 화재 실은 보호를 안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불어주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이 하나면은 그러니까 크게 불어도 관계없는데 만약에 여기도 또 문이 있으면은 그때는 좀 살살 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왜 악영향 줄 수 있으니까. 이하고 비슷하죠. 만약에 여기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세게 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 뭐가 있으면은, 그때는 좀 살살 불어야 되겠지. 그 개념. 아, 이런 경우도 이 불어주는데 여기에 뭔가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적당히 불어줘요. 적당히. 적당히 얼마인지는 우리도 모르지. 예. 세 번째인데, 뭐죠? 터널. 자,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계속도라는 게 임계속도. 정의가 뭐예요? 이겁니다. 임계속도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정의가. 이게 지금 소방이 아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국토부에 가면은, 뭐, 도로터널 관리 지침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거야.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화재의 성충화 플러스 역기류 방지입니다. 성충화를 유지하면서 역기류 방지. 이 뜻은 뭡니까? 이게 왜 중요해? 얘네들은요,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 가다가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어떻게 돼? 얘를 살살 풀어야 되겠지. 근데 없으면은, 그때는 관계없겠죠. 지금 가정이 뭐예요? 양방향일 때. 얘가 중요해. 근데 단방향이면은 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연 설비 있는 터널이면은 어떤 터널이 다 100% 이런 경우는 없겠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지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특히 이게 외부양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얘를 지킨다?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또 가능하게 합니다. 잘 해가지고. 대단하지. 좀 봐주세요. 이게 문제가, 이게 어떤 경우?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경우. 뭐 지금 뭡니까? 양방편을 할 때는 얘가 중요해.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지금 뭐다? 구하기 어려운
대공간에서 불어주고 빼줍니다. 근데 불어줄 때 뭐가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데 악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제한 두는 거지. 제한 두는 거. 좀 개념 봐주시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지. 가압 플러스 배출. 보시면 얘만 보고 빨리 이건 원칙은 이거예요. 화재실은 빼주고 주인은 가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 이제 볼게요. 이제 평면 말고 얘를 보면은 자 화재 나면 얘는 빼주고 얘는 가압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산실도 가압하겠죠. 그러면 야 여기와 여기 압력은 어때야 돼요? 뭐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얘가 이러면 근데 뭐 얘가 이러면은 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문제지. 최근에 이쪽 시스템을 몇 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하고 우리가 여기도 가압하고 얘도 가압하는데 이 압력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엄청난 고민이에요. 답은 뭐다? 잘.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요, NFP 탑이 뭐다? 혹시 이런 우려가 있으면요, 여기는 가압하지 말라 그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어떡하자? 그냥 여기만 빼내자. 야, 괜히 모르니 그냥 대충 가자는 얘기지.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오늘요, 그래서 얘는 좀 가지고. 소방에서는, 아까 이게 핵심이 연기 유동 방지. 아까 ASET이 뭐라고요? 연기 유동 모델이지. 우리가 얘만 막으면요, 엄청 안전하지. 그 방법이 하나, 구획 플러스 가. 두 번째가 구획이 어려운 공간을 뭐다? 불어주고 빼주고. 세 번째는 화재실은 배출하고 주인은 가압하고. 세 가지면서 이 문제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 한번 고민 주시고. 원래 이쪽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좀 시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 번 문제는요. 근데 사실 소화 장치보다는 소화 설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좀 황당한데 이것은요 소화 원리만 좀 봐주시고 소화 원리만 나머지 그냥 버리시고 소화 원리만 그리고 6번 문제는 통과. 예. 그리고 저 볼 때는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좀 우리가 좀 가져야지. 쓸 얘기가 사실 이게 엄청 많지. 특히 저는 4번에서 약간 이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좀 한번 이렇게 좀 째려봐 주시고 써먹을 때가 엄청 많지. 지금 하나가 다 시험 문제. 교재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시간만 좀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은데 30분 좀 지났는데 예.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시면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